일단 다인자 유전, 가계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유전의 법칙부터 먼저 확인은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우열의 관계라는 게 있어. 멘델이 처음에 완두를 가지고 중학교 때 나왔던 것처럼 완두를 가지고 했었지, 우열의 관계를. 항상 모든 생명체는, 그러니까 유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는 엄마한테 정보 반, 아빠한테 정보 반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온 정보, 엄마한테 온 정보 두 개의 유전자 중에 둘 다 표현되는 종류들도 있고, 둘 중에 섞여서 표현되는 종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되는 종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표현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대립 유전자 중, 내가 갖고 있는 두 대립 유전자 중 표현된 형질을, 표현된 그 형질을 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표현된 형질을 우성. 자, 자칫 잘못하면 우성이라는 게 훨씬 더 뭐랄까 유전이 더 잘 된다거나 생존에 유리하다거나 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우성으로서 우열하다든지 뭔가 인자가 뛰어나다든지 그리고 형질이 더 많다든지 이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완전 확률표, 그냥 복불복이야. 그냥 쌍꺼풀이 쌍꺼풀 아닌 것보다 우성입니다. 그럼 대를 거듭할수록 쌍꺼풀만 계속 있는 거 아니지 우리? 그랬으면 성형외과 다 망했겠지. 곱슬머리가 생머리보다 우성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생머리는 없어지고 곱슬머리가 많아지니? 아니지. 그냥 다 똑같아 확률은.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고, 얘 반대되는 중간 유전이 있죠. 흰 꽃하고 빨간 꽃 사이에서 분홍 꽃이 나왔어. 중간 유전. 자, 얘랑 반대되는 게 중간 유전인데, 중간 유전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보통 표현형이 유전자형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두 번째 먼저 분리의 법칙부터 먼저 해보면, 분리의 법칙은 이미 감수 분열을 하면서 배운 거나 다름없죠. 두 대립 유전자 중에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감수 1분열 때 두 개가 분리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지 A, 스몰 a를 갖고 있는 개체와 라지 A, 스몰 a를 갖고 있는 개체, 이 개체와 이 개체를 교배를 시키면, 자, 일단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너도 라지 A나 스몰 a 두 가지가 있을 거고, 너도 라지 A나 스몰 a 두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조합하면 네 종류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부터 이런 네 가지 경우에 생깁니다. 자, 분리의 법칙을 우성 대 열성은 3대1 이렇게 외우지 마. 되게 쓸데없는 짓이야. 그렇게 해갖고는 문제 한 문제도 안 풀리고 그런 문제 나오지도 않아. 일단 이런 경우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독립인 경우라, 독립이란다. 완전 우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완전 우성. 완전 우성인 경우에는 라지 A로 표현된 거와 스몰 a로 표현되는 게 3대1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성 형질 중 순종 대 잡종이 사실 호모 헤테로로 표현한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동형접합, 이형접합으로 이름을 바꿨었지. 왜냐면 가계도 같은 거 나오면 막 철수랑 영희가 나오는데, 철수의 엄마는 잡종이다 이런 게 진짜 힘들잖아. 그러니까 영희, 그래 다행인 게 요즘은 철수와 영희가 별로 없으니까 이름 중에. 옛날에는 많이 있었거든. 한 반에 한 명씩 있었으니까. 철수의 엄마는 잡종이다 그러면 진짜 수업 시간에 이거부터 해서 엄청 놀리기 시작하지 않겠냐? 철수가 있으면? 철수야 내 엄마 잡종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이들과 싸움도 나고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 잡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쁜 게 아닌데, 이제 우성과 열성 인자를 같이 섞어서 갖고 있다 또는 보인자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동형접합, 이형접합 이런 걸 가진 것 뿐입니다.
어쨌든 순정대 잡정이 우성 중에서 순정대 잡정은 1대2로 표현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중간 유전인 경우에는 표현형이 라지 AA인 게 1대 2대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가계도를 할 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확률을 계산할 때 이렇게 4개를 다 내려서 경우의 수를 적지 않고 우성이면 라지 AA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측정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확률 구하면 무조건 답이 틀리겠지. 왜냐면 둘 사이에서 경우의 수는 우성 중에서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건데.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두 대립 유전자가 나오면 항상 4개 다 써놓고 시작해. 계산할 때도, 숫자 셀 때도, 확률을 구할 때도 다. 컨비네이션을 쓰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직접 세든 다 상관없는데, 문제를 풀 때 그냥 다 써놓고 시작해. 분리법칙에서 주의할 점이고요. 자, 중간 유전일 때는 이런 거다. 자, 세 번째로 독립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독립은 서로 다른 그 유전자가, 형질에 대한 유전자, 서로 다른 형질. 그러니까 곱슬머리에 대한 거와 쌍꺼풀에 대한 거. 이런 서로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 왜 그러냐? 말한 대로 안 써져.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유전돼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독립이라는 거는. 그럼 얘와 반대되는 게 연관이라는 게 있는데, 연관은 어느 특정한 형질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1번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얼마나 많겠냐? 수만 개의 유전자가 있을 거야. 걔들은 다 똑같은 연관군이면서 같이 따라다니겠지. 결국 이쪽에서 좀 신경 써볼 거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종류는 몇 쌍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쌍이냐. 그러니까 특정한 유전자 쌍을 N2N으로 표현한다면 2의 N승이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생식세포가 너 둘 중에 하나 들어가 너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경우의 수 2 곱하기 2. 네? 한 쌍 더 있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한 쌍 더 있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생식세포의 종류는 그럴 거 아니야. 섞일 테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와 여기 있는 정보가 같을 순 없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사람의 유전자라고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2의 23성 종류가 있겠지. 그 2의 23성 종류 중에서 조합해서 자손이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걔를 어떻게 다 알아보니 경우의 수를. 그것까지 다 알아볼 순 없고 한 2개나 3개나 이 정도가 자손이 생겼을 때 어떤가 그 정도만 보는 거거든. 어쨌든 한 요 정도만 신경 써보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독립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상인연관, 상반연관이라는 게 있는데 상인연관과 상반연관의 용어를 직접 알 필요는 없어. 내가 이것이 상인연관이야 뭐 이렇게 알려고 한 건 아니야. 하는데 문제를 풀면서는 판단할 때 좀 빨리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 상인연관과 상반연관까지 이제 정리를 하긴 할 겁니다. 자, 독립되어 있는 염색체가 유전자가 각각 다른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나올 거야. 독립은 독립되어 있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생겨 있는 거 갖고 출발합니다. 일단 내가 표를 그리려 했지만 표는 그리지 마. 아니? 자, 너가 갖고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즉 정자나 난자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A를 라지 B를 갖던지, 라지 A 스몰 B를 갖거나, 스몰 A 라지 B를 갖거나, 스몰 A 스몰 B를 갖거나, 이렇게 네 종류가 있지 않겠냐? 너 둘 중에 하나, 너 둘 중에 하나 가져가니까. 자,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정자 4개, 난자 4개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면, 자, 정자가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일 때, 난자가 이거일 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염색체 안에는 A만 있는 거 아니지? 다른 것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A만 생각하고 B만 생각해서 확률이나 경우의 수를 보자,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새로 자손이 갖고 있는 유전자형, 표현형 말고 아예 유전자형을 전부 다 여기다 적어봐서 채워볼 텐데, 내가 채우는 걸 봐봐. 너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일 거야. 너는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일 거고, 너는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일 거야. 너는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자, 내가 이 줄에다가 적은 건 뭐냐면 A도 정자난자 똑같은 거, B도 정자난자 똑같은 거여서 A도 순종, B도 순종. 다 순종만 있는 거야. A도 순종이고 B도 순종으로 존재하려면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에 완벽하게 똑같아야겠지. 똑같은 것끼리 만나는 경우의 수는 다 각각 한 번씩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4개. 자, 그러면 연상 좀 해보자. 야, A와 B로 만들어져 있으려면 A는 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 이거가 있을 거야. B면 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 이런 게 있고. 그럼 둘 다 같이 생각해보면 라지 A, 라지 BB, 라지 A, 스몰 BB 이런 게 순종이잖아. 스몰 A, 라지 BB, 스몰 A, 스몰 BB. 순종의 경우의 수는 4가지밖에 없어, 어차피. 그런 것들이 각각 한 개씩 존재해. 자, 그러면 여기 봐보자. 너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너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너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너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자, 이거 대각선은 있잖아. A도 라지, 스몰 이렇게 잡종이고 B도 잡종으로 존재하지. 그래서 A, B 모두 잡종인 거는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이쪽 대각선으로 4개. 그럼 남은 거 생각해봐. A도 순종, B도 순종. A도 잡종, B도 잡종 나왔으면 A 순종, B 잡종이거나 B 순종, A 잡종이거나.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경우는 4종류가 있겠지. 그런데 A 순종, B 잡종인 경우는, 자, 정자가 라지 A, B, 난자가 라지 A, 라지 B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정자가 라지 A, B, 난자가 라지 A, 스몰 B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똑같은 게 2가지일 수 있겠네. 얘네가 똑같아. A, B, B, A, B, B. 너랑 똑같을 거야. 라지 A, 스몰 A, 라지 B,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B. 자, 하나 순종, 하나 잡종. 이번엔 순종인 게 스몰일 수도 있죠. 라지 A, 스몰 A, 스몰 B, B. 너도 라지 A, 스몰 A, 스몰 B, B. 니들이 똑같네. 스몰 A, 스몰 A, 라지 B, B. 라지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해서 똑같죠. 됐니? 자, 독립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와? 16가지가 나와. 그래서 9대3 대 3대 1인데 뭐 유전 문제를 좀 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9대3 대 3대 1을 외워갖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이렇게 A와 B와 독립적으로 유전되기 때문에 너에 대한 표현형과 너에 대한 표현형 집중해. 각각 2개씩 있거든. 너에 대한 표현형. 그 라지 A로 표현되면서 라지 B로 표현될 때, 라지 A면서 스몰 B일 때 표현형의 개수가 되게 중요해. 그걸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너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자가수분, 타가수분인과 자가수분은 좀 다른데 자가수분은 지 혼자 키웠어 이런 뜻이야.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려면 얘들끼리 모아놓고, 자, 잡종 1대를 가지고 전부 다 교배를 시켰더니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면 표현형이 라지 A로 표현되면서 라지 B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죠. 라지 A이면서 스몰 B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스몰 A로 표현되면서 라지 B, 스몰 AA, 스몰 BB 이런 걸 뭐라고 불러?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형은 달라. 자, 그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라지여도 되고 스몰이어도 되지. 그럼 먼저 너도 순정 너도 순정인 건 몇 종류 있다고? 한 개씩 있다 그랬지. 각각. 이거 외우게 하려고 아까 그런 짓 한 거야. 뭐 이론 아니야 방금 한 건. 외우는데 힌트 주려고 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미리 외워놔. 문제 풀 때마다 이걸 다 관계를 다 해가지고 확률을 구할 순 없어.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너도 잡종, 너도 잡종인 건 대각선 4개 있었죠. 라지 AA, 라지 B, 스몰 B. 하나는 순종인 하나 잡종인 건 어떻게 있었어? 2개씩. 네가 잡종, 네가 순종인 것도 2개. 자, 우성 중에서 순종 잡종. 순종 대 잡종이 1대2인 건 어느 경우나 똑같습니다. 라지 AA를 보면서 라지 B 대 라지 B 스몰 B가 1대2. BB일 때 라지 A 대 스몰 A가 1대2. 또는 라지 A, 라지 A일 때 순종 대 잡종이 1대2. 다 똑같지? 어느 순간이든지 순종 대 잡종이 1대2여야 해. 자, 그럼 너는 라지 A, 라지 BB, 스몰 BB 이렇게 생겨 몇 개 있다고? 한 종류 있다 그랬지. 그런데 라지 A, 스몰 A, 스몰 BB면 이런 2개 있겠네. 1대2. 역시 스몰 A, 라지 BB는 한 개 있고요. 넌 당연히 한 개 있고 2개 있고.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라지 A와 라지 B가 이렇게 같은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거든. 이걸 연관이라고 불러. 연관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상인연관 이렇게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로 막 상인연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런데 우성은 우성끼리, 열성은 열성끼리 이렇게 있는 조각을 상인연관이라고 부를 거야. 상인. 그러면 너는 생식세포가 몇 종류 있겠냐? 너의 생식세포는 2종류밖에 없겠지? 생식세포의 종류는 염색체의 개수라고. 감수 분열할 때 너 아니면 너 둘 중에 하나 내려갈 거니까. 그니? 그럼 생식세포의 개수는 둘 중에 하나인데 라지 A, 라지 B이거나 스몰 A, 스몰 B이거나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 표에 양쪽 귀퉁이 4개 있지 당연히. 자, 그렇게 해서 외워도 되고 이걸로 그냥 해보면 되지. 너랑 만나면 라지 AA, 라지 BB 될 거고, 이제 너랑 만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될 텐데 정자 난자가 뒤바뀔 수도 있지? 그러면 너는 하나, 너는 2개 생기겠네. 둘 다 완전 우성이라면 라지 A와 라지 B로 표현되는 놈들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스몰 AA, 스몰 BB 이렇게 생기는 거 하나 있겠네. 그래서 표현형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라지 A와 라지 B로 나오거나 스몰 AA와 스몰 BB로 나오는 거. 이게 1대1인 거지. 즉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형질과 B라는 형질이 있었는데 뭐라 해야 되지? 곱슬머리랑 쌍꺼풀로 얘기한다고 치면
야, 곱슬머리면서 쌍꺼풀인 사람은 안 나오는 거야. 아니, 곱슬머리면서 생머리인 사람은 안 나오는 거야. 그렇지, 당연히. 쌍꺼풀 없는 사람은 안 나오는 거야. 항상 쌍꺼풀이 없으면 생머리거나 쌍꺼풀 있으면 곱슬머리거나 그 중간 사이는 없어. 그러면 연관된 거지. 물론 그 종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단만. 자, 표현이 두 종류라는 것도 외워야 되지만 뭐가 없냐? 라지 A로 표현되고 스몰 BB가 없는 것. 물론 스몰 A도 없지만 이거 없는 거 하나만으로 상인연관 됐다를 판단할 수 있어. 자손을 막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생긴 건 없어. 그걸 보고 찾는 거야. 얘는 대문자가 갖고 있는 개수가 좀 다양합니다. 4개짜리, 2개짜리 없는 거. 그래서 얘들이 다인자 유전으로 등장할 때는 웬만하면 다 있어서 특징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라지, 스몰 B, 스몰 A, 라지 B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상반연관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니? 2종류밖에 없지? 염색체 한 쌍은 2종류야. 너 아니면 너. 그럼 정자가 라지 A, 스몰 B거나 스몰 A, 라지 B거나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렇다면 얘는 아까 표에서 보면 가운데 4개겠지. 여기는 완전 접종만, 여기는 순종만. 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 정자 난자 나눠서 해보면 되지. 네. 자, 네가 정자고 네가 난자인 경우, 네가 난자고 네가 정자인 경우 똑같은 말이니까 다시 네가 정자고 난자인 경우, 네가 난자고 네가 정자인 경우 이렇게 해서 똑같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딱 2개 나올 수 있겠네. 그리고 너 정자 너 난자면 AA, BB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너는 스몰 A, 라지 BB 이런 게 하나 있네요. 2대 1대 1대 0. 얘가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표현형이 3종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누가 없냐면 스몰 AA, 스몰 BB가 없어. 큰 특징을 갖고 있죠. 게다가 너는 다 대문자 수가 2개야. 이거는 의미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대문자 수가 2개. 자,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가교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랑 P1과 P2의 어느 객체를 특별히 타가 수분할 수도 있단 말이야. 듣고 적어. 듣고 외우는 게 중요하니 적는 게 중요하니 어떻게 외우려고 따로? 그래서 너랑 교배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상인연관이 된 놈과 상반연관이 된 놈이 만날 거거든. 그럼 사실 우리 아까 치면 내가 완성했던 이런 거에 하나, 둘, 셋, 4개 귀퉁이랑 가운데 귀퉁이 4개가 다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야. 여기인데 여기는 똑같은 것끼리였잖아. 뭐였냐면 하나는 순종, 하나는 접종.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나올 거야. 자, 너랑 만나게 하면 되는 거긴 맞는데 좀 외워버리란 말이야. 라지, 스몰 A, 라지 BB이거나 이런 게 한 개 있고,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이거나 순종 접종인 거 하나 있고, 자, 라지 A, 스몰 BB인 거나 스몰 AA, 라지 B, 스몰 B이거나. 자, 그럼 얘가 갖고 있는 다 순종 접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표현형이 같지? 라지 A, 라지 B. 그래서 얘랑 표현형이 똑같아. 표현형이 3종류야. 그뿐만 아니라 나오는 것도 똑같아. 누가 없냐면 너만 없어. 스몰 A, 스몰 BB가 안 나와. 하지만 얘처럼 표현형은 같은데 유전자형이 다른 거가 아니 표현형이랑 유전자형 같은 거가 2개씩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얘들은 다 유전자형이 1대1, 1대1, 1대1로 있는 거야. 유전자형이 같은 건 없어. 그냥 다 달라.
약간 그런 게 특징이며, 얘도 대문자의 종류는 그래도 심플합니다. 3개거나 2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말고 이제 D까지 나올 텐데, 대문자의 개수가 표현형을 결정할 때 너는 있는 대로 다 있고, 너는 거의 없어. 애매한 건 너.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적어놓고, 이거 외워둡니다. 특히, 뭐가 없는지가 중요해. 어떻게 만나면 누가 없는지. 문제를 읽어보면, 기억은 대류전자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유전자량이 다르면 표현량이 다르다. 무슨 뜻이야? 중간유전. 중간유전이구나, A는. 니은을 결정하는데 어떤 형질을 유전자 3개가 필요하대. 이런 걸 다인자 유전으로 다시 정리해 줄 겁니다. 자, 다인자 유전이면서 얘는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된대. 그러면 너를 봤거든. 얘들이 만났을 때 라지 A와 라지 A가 만나면 어차피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대문자의 개수 별건 없죠. 자, 너랑 만났을 때 스몰 a와 스몰 a가 만났을 때는 대문자의 개수 셀 필요가 없습니다만, 라지 A 스몰 a인 경우는 이렇게 만나게 되면 라지 A 스몰 a이면서 이제 B의 대문자의 개수를 신경 써야 한단 말이에요. B의 대문자의 개수가 빵이야. 그런데 너랑 만나면 라지 A 스몰 a면서 B의 대문자의 개수가 1개를 갖지요. 아니 2개를 갖는구나. 2개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됐니? 그러면 표현형이 너 이렇게 좀 다를 거라고. 자, 그런 다음에 D를 봤거든. 너는 상인연관이고 네가 상반연관이잖아. 다 해봐야 하겠지만 상인연관과 상반연관이 만나면 대문자가 3개짜리나 1개짜리 2개가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너희면서 대문자리가 3개짜리인가 1개짜리인가, 너희면서 대문자리가 3개짜리면서 1개짜리인 거, 너희면서 대문자가 3개이면서 1개인 거, 너희면서 대문자가 3개이면서 1개인 건데 조심할 게 있어. 이러면 대문자가 총 몇 개가 돼? 3개가 되지. 이렇게 하면 대문자가 몇 개가 돼? 3개가 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란 말이야. 그럼 표현형이 갖고 있는 종류만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만 돼야 된다. 자, 이거는 뭐 확률의 기술로 뭐 풀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지. 어려운 문제라고 치는데 아이들이 풀고 나면 결코 어려운 문제가 될 리는 없잖아. 네, 외워놓으면 되니까. 미리 외워놓으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 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연관지어서 나올 게 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수능 문제들 유형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냐, 얼마나 많겠냐. 그러면 웬만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정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들 적당히 외워놓는 게 좋아. 심지어는 확률까지 표처럼 찍어갖고 외워놓잖아. 아니면 나오는 개수라도 어떻게 순서대로 좀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빨라져. 거기까지 외우는 게 쉽진 않아서 그렇지만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유형을 가지고 적당히 경우의 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볼 테니까 일단 먼저 중간유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중간유전에 대한 생각. 잠깐만. 어느 특정한 하나의 형질만 갖고 할 거야. 하나의 형질만 갖고. 자, 이러면
독립인 경우에는 표현형이 어차피 한 종류밖에 없었잖아. 그지? 그런데 중간유전이면 표현형이 두 종류이면서 1대1로 나올걸? 무슨 얘기냐면 자손의 경우에서 항상 4번이 있어. 그러면 AAAA랑 라지 21, 라지 21 이렇게 나올 텐데. 그지? 그러면 라지 AA랑 20A, 라지 A 20A랑은 서로 다른 표현형의 이제 중간유전일 때는. 그래서 1대1에서 두 종류가 나온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 이런 것도. 자, 이런 경우는 독립인 경우도 1대1이 나오고요. 중간유전인 경우도 1대1이 나옵니다. 내가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에 자가 수분을 했는데 모두 다 완전 우성이면서 모두 다 독립이면 표현형이 몇 종류 나올까? 라지 A나 스몰 A이면서 라지 B나 스몰 B이면서 라지 D나 스몰 D이면서 라지 E나 스몰 E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엄청 쉬운 거야. 그런데 A가 중간유전이고 나머지 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대. 물론 다인자 유전 말고 단일인자 유전만이야 일단. 그럼 너는 이렇게 자가수분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올 거란 말이지. 즉 3의 배수가 나온단 말이야. 자, 어디서 쓰냐? 얘를 자가교배를 했더니 자손의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표현형의 경우의 수가 몇 종류가 나왔대. 이 말이 나왔을 때 3을 곱해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얘기지. 물론 다 독립일 때의 얘기죠. 아? A가 중간유전인데 B에 대해서는 독립이고 D와 E가 상인연관돼 있대. 물론 A도 독립이고요. 그러면 A 때문에 3개, B 때문에 2개, D, E 합쳐서 2개지. 자, A와 B는 상인 연관이 되어 있고요. A가 중간 유전이래. D와 E는 상관 연관이 되어 있대. 다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그럼 유전자의 표현형은 몇 개 있을까? 라고 하면 일단 A는 3개 나오니까 3 곱하기 해야 되는데 B를 좀 생각해보자. B는 어때? A랑 똑같은 표현형을 갖겠지. 상인 연관이니까. 라지 A, 라지 A면 라지 B, 라지 B일 거고 스몰 A, 스몰 아이고 상인 미안해. 스몰 A, 스몰 A면 스몰 B, 스몰 B를 갖고 라지 A, 스몰 B면 스몰 A면 스몰 라지 B, 스몰 B를 갖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B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얘랑 똑같이 2개가 있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D와 E는 상관연관되어 있대. 상관연관되어 있으면 세 개가 있죠. 표현형의 개수만 갖고 연습하고 있는 거다.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D, 라지 스몰 E랑 라지 A, 스몰 B, E, 스몰 D, D, 라지 스몰 E랑 스몰 E, E랑 이렇게 교배를 했는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다. 이거는 외우라고 한 게 아니야. 지금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맞춰보라고 하는 거야. 자, 모두 다 독립이고요. 얘들 중에 형질 한 개는 중간 유전이에요. 한 개는 중간 유전. 누군지 몰라도. 얘도 그냥 라지 비비할까? 자, 얘가 갖고 있는 자손의 표현형이 8종류란다. 중간 유전은 누굴까요? 일단 A는 아니야. 무조건. 빨리 제껴야 돼. A가 중간 유전이었으면 3개 나와. 그럼 3 곱하기로 시작해야 돼. 야, 8인데 3 곱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되지. 그래서 A는 중간 유전 아니야. A 때문에 2 곱하기. 자, 망설일 거 없어. 화학이랑 똑같아. 너 중간 유전 아니라 치자. 표현형 몇 개 나와? 라지 비비인데 그냥 라지 비밖에 안 나오지? 그럼 1 곱하기, 야 스몰 DD끼리 만나면 1 곱하기 너 2개 4개 나오겠네? 그럼 땡이네. 8개 안 되잖아. 그럼 너는 아니라는 거 먼저 했고, 그럼 만약에 네가 중간 유전이면 라지 비비인가나 라지 비 스몰 비인가나 2개 나와야 되잖아. 아, 네가 중간 유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됐니? 아, 그래서 B가 중간 유전이구나. 이런 것까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 분리의 법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즉 네가 만났을 때 1대1로 나오는 거, 유전자형이 라지 A 대 스몰 A 대 1대1인 거, 너도 라지 A 대 라지 A 스몰 A가 1대1인 거, 이렇게 안 나오면 이게 머릿속에 막 안 들어있으면 느리겠지. 다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의 수가 다 머릿속에 있는 게 좋아. 뭐 하나만한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연습 많이 하는 수밖에 없지. 대신에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갖고 문제 풀어가지고 시간 막 10분 20분 걸려 드디어 풀어내가지고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시험 성적은 안 나와. 그 학습 방법을 찾아야 돼. 내가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면 상황상마다 빨리 판단이 돼.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 정리해놔보고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조금 해보고. 자, 얘는 이제 자가교배를 시킬 거야. 모두 다 독립이라고 치고. 자, 대문자의 개수가
형제를 결정한대. 했던 거. 자, 그럼 이런 거. 부모와 문제 이런 거지.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자,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이 단어를 쓰면 편한데 갑자기 5개일 확률은 이런 거는 좀 어렵단 말이야. 대문자가 5개인 경우는 뭐 이런 거보다는 어느 특정한 대문자를 갖다 놓고 설명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자손의 생식세포의 유전자인 8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럼 88은 64분의 몇 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이걸 어떻게 다 외워? 그 대신 우리는 2개짜리는 다 외웠잖아. 라지 A, 라지 B하고 라지 T가 독립이라고 치고, 그럼 T는 라지 DD이거나 라지 TD이거나 라지 D 스몰 D이거나 스몰 DD이거나 이렇게 4종류가 있어. 이렇게 깔아놓고 대문자가 4개인 경우는 1개 있지. 딱 A와 B일 때 라지 A, 라지 BB. 대문자가 3개인 경우는 너 순정, 너 잡종 나오는 경우. 그럼 너 순정, 너 잡종 나오는 경우는 몇 개 있어? 2개씩 해서 4개 있지? 대문자가 2개인 경우는 되게 많아. 라지 A 스몰이 라지 B 스몰 B는 4개 있고, 라지 AA 스몰 BB가 1개 있고, 스몰 AA 라지 BB가 1개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게는 6개가 있네. 자, 대문자 수가 1개 있는 놈도 있죠? 스몰 AA, 라지 B, 스몰 B 이런 거 2개. 라지 A, 스몰 A, 라지 BB 이런 거 2개. 스몰 BB. 그래 총 4개 있죠? 16개 중에. 그리고 빵개인 게 1개 있고. 약간 뭐 이렇게 있어. 그럼 대문자 수가 너 때문에 6개짜리가 있을 수가 있겠지, 최대한. 그러면 5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빵개짜리 다 있겠네요. 자, 대문자가 6개인 경우의 수는 넣으면서 너희니까 1개밖에 없을 텐데. 자, 대문자의 수가 5개짜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하나, 둘, 넷. 그럼 6개 있네. 대문자 이렇게 6개가 있어. 대문자 수가 4개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4개인 거. 대문자 수가 4개인 건 이렇게 하나 있지. 1. 3개이면서 1개인 게, 너 이렇게 해서 4개. 아니. 지금 내가 대문자 개수 4개. 잘못했구나. 아니야. 4개인 거. 4개인 거는 4개면서 이걸 빵개인 거 하나, 3개면서 이렇게 한 거 4개, 3개이면서 이렇게 된 거 4개, 2개이면서 이렇게 된 거 6개, 이렇게 있죠. 이렇게밖에 없나? 그러면 몇 개 있냐? 15개가 있을 수밖에 없네. 자, 대문자가 3개인 건 너는 안 되고, 너랑 만나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4종류. 이렇게 해서 6개. 이렇게 해서 6개. 너 만나는 거 4종류. 이렇게 있네. 그죠? 그래서 20개가 있네. 자, 대문자 개수가 2개인 놈은 역시 너부터 시작해야겠지.
이렇게 만나는 거 6개, 이렇게 만나는 거 4개, 이렇게 만나는 거 4개, 대문자 수가 2개인 거. 잠깐 4개 있는 것도 잘못한 것 같은데. 4개인 거. 하나, 4개, 4개, 하나, 이렇게. 대문자 개수가 4개인 게 이렇게 하나구나. 3개이면서 1개인 거 8개, 그래서 9개. 2개이면서 이런 거 6개. 5개 맞는데? 대문자 수가 2개짜리려면 여기서 1개인 거 6개, 하나면서 한 거 4개, 잠깐만 2개이면서 1개, 하나이면서 4개, 이게 1개면서 2개인 거 하나, 그래서 15개 맞지? 그러니까 아니 대칭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겠네. 잘못 씌웠어. 자, 1개짜리도 세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지. 1개짜리는 넣으면서 너인 거, 그 다음에 넣으면서 너인 거, 넣으면서 너인 거, 이렇게 있죠. 4개에서 1개, 1개, 그래서 6개. 1개짜리는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적당히 이렇게 해놓고 나면 20개 있구나. 3개짜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3개짜리만 찾으면 되거든. 3개짜리만 찾으려면 넣으면서 1개만 있는 놈, 이런 거 찾아야 되겠지. 그럼 넣으면서 1개만 있는 놈은 4개 찾으면 돼. 넣으면서 2개 있는 놈, 그럼 너 6개. 그럼 넣으면서 2개 있는 놈 6개. 넣으면서 3개 있는 놈 4개. 이렇게만 세서 해도 돼. 됐습니까? 미리 좀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이 정도는 그냥. 자, 나는 이 대문자의 개수를 상인연관과 독립인 경우 라지 A 20, 라지 B 20, 라지 D 20D인데 하나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인. 그 다음에 상반연관과 독립인 경우, 상인 상반이 만나는데 독립인 경우, 이 3가지 경우도 다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놔봐. 얼마가 나오는지. 한 방에 외워지기는 않겠지만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방법을 만들잖아. 그럼 결국에는 어느 순간 외워지는 순간이 있어. 자, 그럼 뭐를 요구하는 거냐면 이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 이 결과를 줘. 16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줘. 그러면 얘가 자가수분 했는데 나오는 자손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5이며 이 말 나오면 다 독립이었구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8분의 몇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건 상인연관밖에 안 되는데 미리 해놓으면 훨씬 편하겠지. 됐으니까 자, 이렇게 차분차분히 해야 유전이 쉬워집니다.